네, 월부님들 안녕하세요.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주간 미주다 김인호 기자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뉴욕 증시가 출렁여도 너무 많이 출렁였는데요. 저도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월에서 11월 정도 기업 실적 어닝 시즌이라고 하죠. 어닝 시즌에 기업들이 내는 가이던스 요것도 좀 보고 11월에 또 열리는 FOMC, 연준 FOMC 회의도 좀 봐가면서 좀 쉬엄쉬엄 연말 대응 전략을 세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초부터 변동 장세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증시가 출렁인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매매를 좀 쉬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이 재진입 타이밍도 상대적으로 잘 잡고 또 전반적으로 투자 감각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번 주 일정 한번 같이 볼까요? 우선 휴장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네, 10월 3일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개천절 기념 휴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중국 증시가 건국 기념일 주간 휴장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면 3일 월요일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PMI의 날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을 전후해서 독일, 영국, 미국에서 줄줄이 이제 9월 제조업 PMI를 발표를 합니다. 월부님들 제가 너무 자주 이렇게 말씀드려서 귀찮으시겠지만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뭐다? 네, 공급 측량 경제 활동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각 기업의 구매 담당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생산 활동에 필요한 구매가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업종 경기가 어떤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기준이 50입니다. 통상 50을 넘으면 해당 업종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50을 밑돌면 좀 부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국을 제외를 하면 유럽이나 중국 제조업 PMI는 최근에 계속 50을 밑돌고 있죠. 한편 그리고 이제 월요일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호주 기준금리 결정 회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일 화요일에는 역시 또 신은 소식부터 먼저 보면 홍콩 증시도 휴장을 합니다. 중국 증시가 계속 휴장을 하고요. 이날 주목할 만한 건 미국 졸트, 네,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 초반에 발표가 되는데요. 구인 이직 보고서는 기업들의 노동 수요를 보여줍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9월 FOMC 회의 때 여전히 노동자 한 명당 일자리 수요가 2개 정도 되고 이것은 이제 노동 시장이 이제 열기가 가득하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경제 균형을 위해서 노동 시장 열기가 가라앉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많을수록 연준이 부담을 좀 덜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증시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일 수요일에는 인도 증시도 휴장을 해요. 이날 수요일에 주목할 만한 건 미국 모기지 금리와 원유 재고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미국 모기지 은행 협회가 30년 모기지론 대출 고정금리를 발표합니다. 직전 주간에 뭐 6.5% 돌파하고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서 조만간 7% 넘을 거라는 얘기도 있죠. 이렇게 되면 주택 매매 가격 하방 압력이 생기고 또 임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려서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표 있잖아요. 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나 아니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같은 것들이 주거비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월세 임대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 잡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악순환이에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은 좀 이제 가격 상승세는 수그러들 수 있는데 월세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물가 잡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러면 또다시 금리를 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유 재고의 경우 미국 에너지청이 매주 이제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허리케인 이안이 상륙을 하면서 정유 시설이 밀집한
멕시코만 일대 시설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얼마나 됐을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리가 간혹 들리고 있는데요. 한번 지표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원유 재고로 공급량이 얼마나 변동이 있을지요. 그리고 6일 목요일에 특히 눈여겨볼 만한 건 세계의 공장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PMI입니다. 중국에는 제조업 PMI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통계국이 국영기업 위주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발표하는 제조업 PMI와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민간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발표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나 제조업 PMI가 최근까지 50을 밑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7일 금요일에는 미국 9월 실업률이 나옵니다. 8월에는 3.7%였는데요. 연준 9월 FOMC 회의 때 나온 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은 올해 말 미국 실업률이 3.8%로 오르고 내년 말에는 4.4%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실업률이 오르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실업률이 당분간은 더 올라도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월부님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이제 좀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하락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그런 멘트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말이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변동장이지 사실은 하락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락장이 꼭 나쁘지만도 않아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제 투자를 해오신 월부님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좀 큰 굴곡을 겪고 나면 아이러니하게도 좀 더 의연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주가가 아무리 미국 주식 주가가 떨어졌어도 달러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이 크게 할인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차분히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시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시야를 넓혀서 시장 흐름을 그리고 또 국제 경제에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